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라지는 로봇을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까지 이야기했던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로봇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지금 3등분대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요. 바꿔서 학생들한테 로봇을 세보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마리가 이제 없어졌죠. 예. 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답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게 없어졌는지는, 얘가 없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13마리고, 바꾸게 되면은 12마리. 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쉬운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아래쪽인 겁니다. 여기가 위쪽입니다. 그래서 음, 세로로 7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칸이고 가로가 이제 8칸입니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점선을 갖다가 한 칸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프린트물도 올려놓을 건데 거기 보면은 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 선을 갖다가 이제 또 그리는데 옆으로는 한 칸씩 이동하고 위로는 세로로 한 칸.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라고 합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옆으로는 한 칸, 또 위로는 한 칸씩 이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칸 가서 그래서 모두 8칸에 8개의 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자, 이제 8개의 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잘라줄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마찬가지로 3등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선이 모두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 칸씩 이동을 하고 한 칸씩 위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칸에 해당하는 데를 잘랐고요. 얘를 이제 보면은, 바꿔서 보면은, 이제 선을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도 이제 쉽게 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8개에서 7개가 됐고, 없어진 거는 이건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그렇죠. 음. 이제 이 녀석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씩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키를 하나씩 올려준 겁니다. 키를 하나씩 올려주고, 맨 마지막 얘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 성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아까 지금 로봇 13마리에서 12마리가 된 거는 또 다시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이번에는 3칸씩 이동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3칸. 여기서부터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1칸, 2칸, 3칸 가서 하나 높이 올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다시 1칸, 2칸, 3칸 가서 이번에도 바로 앞에 거보다 키는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키를 또 하나 올려주고요.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키를 또 하나 올려주고요. 이게 또 하나, 둘, 셋 해서 키를 또 하나 올려주고요.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8개의 선을 겹치지 않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로 금방 아셨겠지만 이제 3칸인 거죠, 3칸.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는 제가 점선을 그려놨거든요. 이 부분을 또 3등분 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하실 수 있죠. 맨 마지막에 그렸던 이 녀석이 없어지는데요.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8개고요. 또 자릅니다. 네, 이제 2개를 이제 바꿔서 이제 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요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 선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원래는 같습니다. 여기서 한 칸씩 이동했을 때를 한 칸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3칸 회전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있는 녀석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서 3칸이면은 사라지는 로봇은 몇 칸일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그제서야 여기서는 5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칸이라는 거를 이제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로봇가 13마리였었고 5칸씩 움직일 적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녀석, 이 로봇가 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트릭을 만들 적에 지금 8칸에서 3칸씩 움직였을 때 성립을 하는데 2칸씩 움직였을 때도 성립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4칸씩 이동해도 안 되고 3칸이나 5칸을 움직일 적에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학생들하고는 다항식 단원에서 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군한체 이야기를 조금 해서 다항식이 정력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군론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8에서 팔과 서로 소인 이 녀석이 서로 소인 A가 얘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라그랑주 정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그랑주 정리해서 E 같은 경우는
8이 되기 위해서 4가 필요했고 4는 8이 되기 위해서 2가 필요했다. 항등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A에 대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가장 작은 수 B, 이 녀석을 위수라고 하고 위수는 이 위수는 군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제 서로소인 8과 서로소인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1, 3, 5, 7이 이제 여기서는 군에 대해서 연산이 더하기였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곱하기에 대해서 이 녀석이 군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원소가 되는 거죠. 이 집합을 A라고 한다고 하면은 A와 서로소인 1, 3, 5, 7, 8과 서로소인 이 녀석의 개수를 파이라고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이 값이 지금 같은 경우는 4가 된다라는 것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그랑주 정리에 따라서 각각의 위수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집합을 저희 A라고 할게요. 이 집합에 있는 A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파이 A 4가 되겠죠. A의 네. 이 값이 1 모두 8이 된다라는 것도 학생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오일러 정리라고 하죠. 네. 저희 대학 때 배웠던 현대대수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들이 RSA라고 하는 암호체계,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에 이를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현대 수학이 금융산업에 기여한 부분을 언급하기 조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개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암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자물쇠가 있고 자물쇠에 여는 키가 있고 푸는 키가 있다고 하면 암호를 만드는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 이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암호라고 하는 거는 자물쇠를 여는 거, 암호화하는 것과 걔를 열었다가 다시 푸는 거, 복호화할 적에 하나의 키 가지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분실되거나 또는 해커에 의해서 도난당한다고 하면은 암호체계가 금방 이제 풀릴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은행이나 쇼핑몰은 불특정 다수하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암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각 개개인마다 자물쇠를 하나씩 다 주고 그때마다 키를 또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관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키를 하나 누가 해커가 갖는다고 하면은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주지만
암호화하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알려주지만 얘를 복호화하는 방법. 복호화하는 방법은 나만 아는 은행과 쇼핑몰이 아는 그런 암호 체계를 공개키 암호 체계라고 한다고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이야기 가지고 RSA라고 하는 세 명의 수학자죠. 대학원생들. 그 이니셜이 R이고 S고 A인 이 사람들이 만든 암호체계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n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주는데 이 n은 다름 아닌 p 곱하기 q. 얘네 각각 소수가 되는 거고 이때 파이 n을 생각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PQ 빼기 P 더하기 Q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서로 소니까는 n에서 서로 소가 아닌 거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소인 원소의 개수 파이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열을 하고 그래서 이제 PQ의 소수인 PQ의 약수는 P 또는 Q 또는 PQ를 갖는 것밖에 없으니까는 그거를 갖다 일일이 다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즉 1 곱하기 Q 2 곱하기 Q 3 곱하기 Q 해서 P 곱하기 Q 해서 P개 그다음에 이렇게도 전개할 수 있죠. 1 곱하기 P 2 곱하기 P 또 3 곱하기 해서 Q 곱하기 P에서 이때 Q개. 근데 이제 공통으로 있으니까는 하나를 빼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잘 돼가지고, 얘가 인수분해가 잘 돼서, 얘가 P-1 곱하기 Q-1. 이렇게, 파이 n, P 곱하기 Q, 서로 소수인 두 수의 곱에 대한 이것과 서로 소인 개수가 P-1 곱하기 Q-1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걸 학생들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은 공개한다고 그랬죠. 암호화하는 방법은 공개해도 되고 또 해커가 알아도 그 암호를 깰 수 없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n과 b라는 숫자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pq가 되는 거고 b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파이 n이 p-1 곱하기 q-1인데 이 값이 파이 n 플러스 1 이렇게 했습니다. 파이 n 플러스 1은 p-1 곱하기 q-1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b 곱하기 그리고 복호화에 필요한 d 이렇게 자, 이럴 적에 암호화하는 과정은 공개한다고 했으니까는 n과 b 값은 알려주고 d 값은 안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n과 서로 소인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a에 b를 함으로 해서 암호화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암호화하라고 그럼 c가 되겠습니다. c가 모두 n에서 c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암호화된 거고요. 얘를 다시 복호하는 방법으로 C에다가 나만 알고 있는 D 거듭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A에 B 곱하기 D 해서 값이 A에 자, B 곱하기 D가 이제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값이 파이 n 더하기 1 이렇게 가니까 자, a에 대해서 파이 n 거듭제곱은 1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1 되니까 a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c로 암호화됐던 거를 a로 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얘로 n을 3 곱하기 11 이런 숫자로 주고요. 그러면은 파이 n 더하기 1이 2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10, 20에다가 플러스 1에서 21. 그래서 여기서 2라는 숫자를 한번 암호화시켜 주기 위해서 공개키로 7을 줍니다. 7 가지고 암호화해라. 7 가지고 암호화해라. 그래서 2에 7을 해주게 되면 29, 5도 33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29에다가 얘를 다시 복호하기 위해서는 3이 필요한 거죠. 21이 3 곱하기 7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3을 하게 되면 얘는 처음에 보냈던 2로 다시 복호화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관심을 가지고 있는 ILSA 암호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학, 그 중에서도 소수라는 분야가 금융산업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책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야기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숫자인데요. 예, 얘가 이제 메르센 수 중에 하나인데요. 소수는 아니고요. 메르센 수 중에 하나. 이 녀석, 얘가 예, 이렇게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얘와 이 녀석이 소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제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예, 제가 책 내용은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